안녕하세요, 구부입니다. 오늘은 롯본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롯본기는 유명한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이 딱 12월 25일에 칼같이 끝나버려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에 도쿄 여행을 준비하실 때 못 가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일루미네이션이 없어도 다른 계절에는 꽃이 피고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 동네니까요. 한 번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본기는 한국의 이태원과 닮았다는 평이 많아요. 아무래도 근처에 대사관도 많이 있고 롯본기 힐즈에도 외국 계열의 회사가 많아 외국인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롯본기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예술을 좋아해 미술관에 흥미가 많으신 분들, 도쿄타워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 겨울에 이쁜 일루미네이션을 보고 싶으신 분들 등이 있겠네요. 특히 롯본기에는 미술관이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에 롯본기에 가신다면 한 곳 정도는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롯본기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한번 둘러보시고 갈지 말지 정해보자고요. 그럼 출발! 어떠신가요? 여행 일정에 넣고 싶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롯본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롯본기는 시부야의 오른쪽 그리고 도쿄타워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도쿄타워까지는 충분히 걸어갈 만하지만 시부야 하라주쿠까지는 거리가 좀 되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롯본기를 지나가는 전철은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 도쿄메트로의 히비야선과 도웨이 오우에도선이에요. 아쉽게도 JR선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히비야선의 경우 도쿄역과 긴자 그리고 우에노에 숙소나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롯본기를 함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쿄메트로 패스도 사용할 수 있고요. 도웨이 오우에도선의 경우 신주쿠에서부터 오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주쿠에 숙소가 있으신 분들 또는 신주쿠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과도 잘 엮을 수 있겠죠? 일단 히비야선도 오에도선도 전철에서 내리시면 아무 계단으로 올라가시지 마시고 자신이 나가야 하는 출구를 먼저 찾아줍니다. 롯본기 힐즈로 나갈 수 있는 출구와 도쿄 미드타운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각자 왼쪽, 오른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계단 위로 올라가시면 건물이 달라져 이어져 있지 않으니 꼭 플랫폼에서 먼저 확인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참고로 신주쿠에서 도웨이 오우에도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올라가도 끝이 없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라는 불안감이 있죠. 하지만 그런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도웨이 오우에도선의 경우에는 대충 지하 7층 깊이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비야선과 비교하자면 출구까지 조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롯본기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롯본기 힐즈나 도쿄 미드타운을 보시고 케야키자카를 따라 내려가 아자부주반과 도쿄타워까지 가는 길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도쿄타워부터 보시고 롯본기로 올 수도 있겠죠? 도쿄타워 근처에 숙소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아무튼 출구가 롯본기 힐즈와 도쿄 미드타운 두 곳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씩 붙잡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롯본기에 가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롯본기 힐즈입니다.
전철에서 내려 지하도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실 수 있어요. 이걸 타고 올라가시면 바로 앞에 롯본기 힐즈가 떡하니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플랫폼에서부터 롯본기 힐즈 출구라고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롯본기 힐즈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마망이라는 이름의 거미동상도 이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습니다. 거미의 배를 보시면 대리석으로 만든 알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했다는 것 같아요. 거미동상을 구경하시고 저쪽으로 가시면 전망대와 미술관, 아사히 TV 방송국, 모리정원, 일루미네이션으로 유명한 케야키자카로 가실 수 있어요. 내가 길 찾기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오른쪽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앞으로 쭉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기둥에 무지개색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길을 따라가면 유리로 된 전망대 미술관 입구가 나타납니다. 이곳을 방문한 여행자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전망대나 모리미술관 티켓을 구입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저 앞에서 티켓을 뽑을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구입하신 분들도 여기에 QR코드나 바코드를 찍으면 티켓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티켓을 받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진하면 쇼핑몰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리미술관과 모리아트센터 갤러리 티켓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전망대 플러스 모리미술관 티켓 세트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트센터 갤러리에 들어가실 수 없어요. 들어가시려면 아트센터 갤러리 티켓을 따로 사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보고 싶었던 전시가 모리미술관이 아니라 아트센터 갤러리였다면 예상 밖의 지출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길에 오르시기 전에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전시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술관들의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제가 갔을 때 아트센터 갤러리에서는 유유백서와 헌터 엑스 헌터로 유명한 토가지 선생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참고하실 점은 전망대가 따로 있고 스카이데크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미술관 입구 왼쪽에 스카이데크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500엔에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팔고 있지 않아요. 전망대 티켓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티켓이기 때문에 전망대 티켓으로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롯본기 힐즈에는 전망대, 스카이데크, 미술관, 아트센터 갤러리 총 4곳이 있습니다. 그냥 전부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고 티켓도 하나하나 다 따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전망대는 이렇게 예술작품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실내에서 이렇게 바깥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는 작품과 관련된 상품을 파는 작은 상점도 있고요. 대충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전망대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롯본기 힐즈 전망대의 최대 장점은 도쿄타워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도쿄타워 옆에 뭔가 또 새로운 게 지어지고 있네요. 스카이데크는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전망대라기보다는 헬기장을 500엔 받고 들여보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천장이 없어서 개방감은 좋지만 개방된 전망대는 시부야 스카이가 더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술관들은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보시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시면 낮은 층 수에는 쇼핑몰과 레스토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과도 바로 이어져 있으니 여기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나머지 층들은 회사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밖으로 나오셔서 왼쪽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아사히 테레비 방송국과 모리 정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사히 테레비는 도라에몽과 짱구, 아따맘마로 유명한 방송국이에요. 로비에서는 캐릭터 굿즈도 판매하고 있어요. 짱구나 도라에몽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모리 정원은 이번에 아바타랑 콜라보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파랗고 은은하게 어두운 조명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약간 우주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 들어 신비롭고 참 이뻤습니다. 아사히 테레비에서 저쪽으로 가시면 일루미네이션으로 유명한 케야키자카가 위치해 있습니다. 낮에는 티가 안 나는데 해가 떨어지고 불이 켜지면 멀리서도 눈에 잘 띄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거리에는 명품 브랜드 가게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대충 롤렉스가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열심히 사진 찍는 커플들과 여자아이들을 뚫고 남정네 혼자 셀카봉 들고 열심히 찍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본기 힐즈 쪽 포인트는 전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도쿄 미드타운 쪽도 보도록 할까요? 도쿄 미드타운은 역에서 롯본기 힐즈와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만 둘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곳은 롯본기 힐즈와 비슷하게 커다란 빌딩에 백화점이 있고 정원이 하나 있고 미술관도 여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루미네이션도 끝내주고요.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일단 이곳에는 3가지 미술관이 있어요. 국립신미술관, 2121 디자인 사이트, 산토리 미술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가보셨으면 하는 곳은 국립신미술관과 2121 디자인 사이트입니다. 국립신미술관은 일본에서도 데이트 스폿으로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안에 구조도 그렇고 진짜 이쁘게 생긴 건물입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전시가 있고 따로 돈 내서 들어가는 전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인에서 타키가 데이트를 갔던 곳으로 잠깐 나왔었죠. 안에는 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곳 국립신미술관에서 2121 디자인 사이트와 도쿄 미드타운은 한 블록 정도? 도보로 3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2121 디자인 사이트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특이하게 생긴 건물 외관도 멋있지만 아까 말했던 일루미네이션과 정원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타 3피로 싹 돌아볼 수 있는 깔끔한 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토리 미술관은 도쿄 미드타운 백화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스키로 유명한 그 산토리가 맞습니다만 술과 관련된 미술관은 아니고 일본 전통 머시기 그런 문화재나 유물 같은 것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것들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또 재미있는 곳으로는 후지필름 스퀘어가 있습니다. 사진에 흥미가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사진전도 열리고 있고 후지필름과 관련된 상품도 팔고 있습니다. 내부는 사진전 때문에 촬영 금지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TMI지만 후지필름에서 화장품도 팔고 있는 이유는 필름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는데 필름을 만드는 그 정밀 기술이 화장품 제작에도 효과적이라나 뭐라나 그렇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본기의 큼직한 포인트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딱 봐도 미술관이 정말 많네요. 이런 곳은 내부 촬영이 불가능해서 실제로 방문하신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롯본기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길에 오르시기 전에 각각의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곳만 골라서 일정에 넣는다면 동선을 짜기도 편하겠죠? 미술관 링크는 고정 댓글로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두 곳을 모두 보고 도쿄타워로 걸어가실 분들 혹은 도쿄타워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은 아자부주반을 통과하실 텐데요. 이곳은 아까도 말했듯 40여 개국의 대사관이 위치한 땅입니다. 에도시대 때부터 번성했던 마을이었다고 해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은 만큼 외국 음식을 파는 가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아자부주반 편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간단한 분위기를 보자면 약간 메이플 스토리의 커닝시티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나간 시간대가 노을 질 때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딱 보면 타일이나 벽돌로 지어진 그런 빌딩이 많아서 시간이 적당히 녹아있는 느낌이 들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키야키자카에서 내려와 큰 길 따라 도쿄타워로 쭉 가신다면 여기 이 사거리까지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쿄타워 사진 스폿으로 유명한 아카바네 다리 사거리입니다. 도쿄타워로 가는 최단 거리는 아니지만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도쿄타워도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원피스 테마파크가 있었지만 20년 7월 31일에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e스포츠 테마파크가 생겼대요. 도쿄타워 전망대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높이는 후배 빌딩들에게 밀려버렸고 전파탑의 역할도 스카이트리에게 물려주었지만 도쿄를 상징하는 심볼로는 도쿄타워가 아직도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진홍빛 타워이지만 아직 올라가보지 못한 분들은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망대에서 계단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데 짱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느낌이 오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 짱구가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는 딱 그곳이거든요.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아자부주반과 도쿄타워를 엮어서 한 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구부의 TMI예요. 롯본기를 한층 더 재밌게 구경하는 방법은 재개발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인데요. 지금도 저기 보시면 또 뭔가 엄청난 빌딩이 마구 지어지고 있죠? 저것도 롯본기 힐즈 계열의 빌딩인데요. 한국의 롯데타워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쇼핑몰과 사무실, 그리고 최상층에는 롯데타워 시그니엘 같은 펜트하우스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롯본기 힐즈는 도쿄에서도 재개발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렇게 쉽게 재개발을 시작하지 못했거든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대요. 그만큼 주민들과 의견 차이가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롯본기 힐즈와 도쿄 미드타운 근처를 돌아다니시면 이런 오래된 고민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화려한 롯본기의 빛과 어둠입니다. 주목해볼 점은 이 근처 땅을 억지로 높게 쌓은 흔적들인데요. 여기는 일루미네이션으로 유명한 케야키자카 뒤쪽의 사쿠라자카에 있는 고민가입니다. 오래된 집 한 채와 시멘트 계단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계단, 롯본기 힐즈를 짓기 위해 집안을 다지고 정비하면서 억지로 묻어버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롯본기 힐즈가 들어오기 전에는 1층보다 높은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집을 보시면 저 아래 지하 1층 같은 곳에 우체통이 보이시죠? 사실은 저기가 1층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도로도 이 집이랑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고요. 도쿄 미드타운 근처에서도 이런 오래된 집들이 가끔씩 보이곤 한답니다. 여기는 다 무너졌는데 옛날에 라멘집이었대요. 그런 이유로 롯본기 힐즈의 모리 정원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옛날에 일본의 다이묘, 에도 시대 때 각 지방을 다스리던 고위 관직자의 저택과 정원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리 정원에 대해 검색을 해보시면 원래 저택이 있던 곳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곳은 롯본기 힐즈라는 거대한 빌딩을 짓기 위해서 억지로 집안을 높였다고 했죠. 이 다이묘의 정원이 있던 자리가 이곳은 맞지만 한번 싹 묻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 만든 정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도쿄 미드타운 쪽 정원을 보신다면 옛날 흔적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옛날 건물이 남아있기도 하고 공원에 이런 글씨가 새겨진 돌덩이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보병 제1년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하라주쿠의 요요기 공원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때 군부대가 있던 땅이거든요. 군시설이 많아서 공습도 집중적으로 당했다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여기에도 미군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전쟁지 쿠도쿄에 미군들이 빠지지 않는 곳이 없네요. 신주쿠도 그렇고 하라주쿠도 그렇고요. 아무튼 오모테산도와 마찬가지로 롯본기에도 미군들이 살기 시작하며 미군들을 위한 서양식 가게가 생겼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옆 동네 아자부주반에는 미국 대사관을 시작으로 지금은 40여 개국의 대사관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동네입니다. 롯본기 힐즈에도 외국인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롯본기가 한국의 이태원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다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리메이크한 이태원 클라스의 제목도 롯본기 클라스거든요. 롯본기라는 이름도 잠깐 알아볼까요? 한국어로 6그루 나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가지 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옛날 옛적 롯본기에 거대한 소나무 6그루가 심어져 있었다는 설. 두 번째로 이 지역에 저택을 가지고 있던 다이묘 6명의 이름에 나무 목자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이유는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롯본기에 대한 소개도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잡담으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행이란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계획하고 준비해서 떠났다가 돌아오는 일.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차원적인 행동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있고 다채롭게 만드는 것들은 이런 고차원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겪음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여행을 제대로 즐겼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을 잘 관찰하는 것이죠. 그 장소에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 장소에서 느끼는 것들은 누구나 다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의 하루하루를 일기로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과정,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것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여러분들만의 여행이니까요. 남들과는 다른 여행이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부였습니다.